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저는 이제 페일의 주민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아크의 강성 원장입니다. 네,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죠. 네, 저는 웨일의 우키 디렉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원장님 인스타를 보고 와, 이 사람 뭔가 철학이 진하다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DM을 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원장님이 재밌을 것 같다 해가지고 혹시 이렇게 승낙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요, 일단 취지가 너무 좋았고요. 네네. 그다음 제가 최초 되게 좋아하는데 아, 최초로 네. 하신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거다. 최초 아니면 잘 안 하거든요. 저도. 음. 네네. 그러니까 쫙 이렇게 인스타를 봤을 때 이분이 약간 남들이 가는 그런 말이나 남들이 하는 약간 인스타나 피드 그런 거를 좀 추구하지 않고 본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아 정말요? 그러면 원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자 머리를 하게 됐고 지금 이 웨일이란 이 브랜드까지 런칭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미용 자체가 저 원래 미용하던 사람이 아니었고요. 원래 한 음악 했었습니다. 아, 진짜. 어울려, 네. 어울려. 그래서 지금 장르 한번 헤드셋이- 맞춰볼래요, 저랑? 그래서 지금 헤드셋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 저 지금 잘 어울려요? 장르 한번 맞춰보실래요? 장르? 전 약간 네. 락 발라드. 아, 저도 약간 땡. 락발라드. 아, 땡이면은 네, 땡이면. 땡이면 제가 네, 땡. 싱어송라이터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작하시. 곡 쓰고 네. 막 노래하고.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잘 안 팔려서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갔고 네. 해외에서 이제 활동을 했어요. 체류하면서 실제로. 근데 이제 체류 기간이 길어지니까 머리가 자라잖아요. 거기서 에이전시에서 계약된 이미지가 있으니 머리를 잘라라라고 하신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저 동남아에서 활동했었는데 네, 네. 제가 생각할 때 15년 전에 동남아는 좀 무서웠어요. 머리 자르기. 네. 여기서 어떻게 머리를 자르지? 네, 이런 네. 생각. 그래서 안 자르고 버텼는데 네. 뭐 계약서 드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잘랐죠. 근데 자르러 갔는데 한인샵을 갔고 사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자르고 나가는 사람들 머리 이렇게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리허설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어차피 큰일 난 거 거기는 남자는 바버샵을 가고 여자는 살론이라는 데를 간대요. 바버샵이 뭐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발소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망한 거 가자. 이렇게 갔다가 하게 됐습니다. 아, 진짜로 갑자기요? 갔는데 네. 저는 태국이었어요. 네. 저는 태국어를 못하고 바버분은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저는 영어로 말하고 얘는 계속 태국어로 이분은 네. 계속 태국어로 말하고 그래서 눈 감았죠. 그냥 느낌만 전달하고 네. 근데 머리 딱 잘랐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거다. 저 진짜 그때 이거다 찾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이거다? 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네. 티켓 파워가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 내가 안 팔린다라는 걸 느끼고 있을 때쯤 도피처였던 것 같아요. 아, 시작이. 약간 운명 같은 거네요, 진짜. 운명처럼 만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타이밍이 원래 다 맞아 떨어졌을 때가 이제 운명이라고 하니까. 운명이었어요. 운명처럼 동남아 이발소에서 그럼요. 그분 잘 계실지 모르겠네요. 근데 스토리 너무 재밌으면서 멋있다. 네. 진짜. 예. 근데 사실 처음에는 같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음. 음악을 제가 미용실 끝나고 음악 작업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끝나고부터 일이 시작되는 줄 몰랐죠. 영업이 끝나고부터 시작이더라고요. 모든 맞아요. 일이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동남아에서 돌아오고 그 다음부터의 시작점은 어떻게 되시죠? 그렇게 거기에서 제가 태국에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사귀어야죠. 네 근데 태국 이게 사람인가요? 또, 아니야 한국 사람. 아, 네네. 한국 사람. 네. 근데 그분 어머니가 또 미용실 하셨어요. 그분 어머니 샵에서 일했습니다. 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들어와서 그분 어머니 샵에서 일하면서 네. 그렇게 배우게 됐어요. 찐 데스티니네.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하다. 네, 진짜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인턴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호명은 아니더라도 지역이 어디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인천 논현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바버샵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때는 내가 바버샵이 그땐 내가 바버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미용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미용을 배워야지 하고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그때는 남자 머리 해야지가 아니었네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는지 좀. 그다음부터는 그냥 다 비슷한 이유 같아요. 네. 내가 남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아야 뭐가 예쁜지를 알아야 해줄 텐데 네. 공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이게 예뻐요라고 강요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경험에서 오는 공감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남자 머리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저한테 쉬웠고. 그러면 인턴 때는 다 하다가 네, 디자이너 돼서 또 다 하다가 아니요. 네. 인턴 때는 다 했고 네. 디자이너 되면서 남자 고객들만 봤잖아요. 시약이라고 네. 부르는 어떤 포지션에서는 네. 그렇게 하다가 더 자르고 싶은 거예요. 남자 머리는 많이 잘라 볼수록 도움이 된다라고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남자 머리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나이스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줄을 씁니다. 무슨 횡단보도까지 줄 서 있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맞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가 있어 우리나라에. 저는 처음 봤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 취직했어요 그냥. 오 바로요? 네 바로 네. 말씀드리고. 네. 당연히 뭐 도의상 거기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렇게 연세가 네. 아니요. 거기 원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으셨어요. 그랬고 사실 첫날 엄청나게 충격 먹었어요. 바리깡이 진짜 날아다니는 거예요. 네. 클리퍼가 그 원장님이 웽 소리 나고 네. 다음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긴 줄을 그렇게 섰는데. 그리고 자동으로 손님이 일어나서 엎드려서 머리를 감고 네. 나가시더라고요. 네. 너무 컴팩트하다. 경험 쌓기에 너무 좋겠는 거예요.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장님이 이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좀 브랜드에서 좀 일해보고 싶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이름 있는 지역에서 해보고 싶고. 근데 이 나이 때 물론 그 샵을 뭐 어떻게 뭐 제가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마음이 더 좋은 데서 이름 있는 데서 하고 싶은데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장님은 약간 그거지. 뭔가 보여지는 거에 그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내가 진짜 좋아하면 맞아요. 그냥 좋으면 하는 거야.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래가지고 언제 고객 막 10명 20명 받고 하나. 네. 그리고 예약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마케팅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았고 네. 고객을 전단지 들고 나가서 네. 이렇게 모셔오는 어떤 문화였거든요. 네. 그냥 안 오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네. 해서 네.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뭐 돈 주고 모델 작업하는 게 뭐 제가 배워본 적도 없었고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막 수소문도 해봤고 네. 근데 나이스가이라는 데가 있는 줄도 몰랐다가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제 나름의 어떤 그게 있는 건 그 블루클럽보다 더 굉장히 좀 프리미엄해 보였고 왜 웃으시죠? 그러니까 뭐 비슷한 네. 네. 그렇게 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네 그래서 좋았어요. 멋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곧게 딱 가시는 스타일이시네. 딱 아, 자기 뭐. 자존감도 되게 높으시고. 네. 누가 봐도 자존감 높아 보이지 않나요? 아니 답답했어요 너무. 그러면 네. 그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서울로 또 이렇게 입성하게 됐는지가 또 궁금해요. 그렇게 이거 말씀드려도 되나? 괜찮겠죠? 거기서 이제 나름 꽤 날렸어요 막. 거기 실제로 나이스가이 대표님 오셔가지고 매장 차려줄 테니까 너는 나갈 생각하지 마. 너같이 젊은 애들이 여러 개 차려주면 힘 받아서 브랜드도 커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 실제로 해주시면서 제가 더 어깨가 올라갔죠.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용사라는 거를 따야 되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여자친구 원마샵에서 일했으니까 자격증 없으면 일 못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길래 이용 학원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근데 이용 학원에서
이제 외국에 좀 잘 나가는 바버분들 오신다고 그 쇼하는 티켓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유명한 뭐 브랜드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됐고 그때부터 꿈을 좀 꾸게 됐던 것 같아요. 아 나도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지금 실제로 하고 계시네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네. 갈 길이 쇼도 좀 봤거든요. 그 어.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네. 영상으로 봤는데 영광입니다.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와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미용을 하는 입장에서 네. 와 이거를 어떻게 추진을 해서 이걸 진짜 현실화 시켰을까라는 진짜 그 경외심이 약간 들었어요. 네, 정말로. 혹시 보셨나요? 당연히 맞죠. 진짜.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나온 거. 뭐야? 그 쇼. 2년 전 그거 네, 아니에요? 2년 저한테 그러니까 얼마 전이라는 그 기준이 아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3년까지는 얼마? 아, 저는 10년까지도 이제 얼마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그 선생님이 모든 게 다 약간 운명의 아니, 그 이용학원 안 갔으면 그 티켓 못 받는 거잖아요. 아 그거 맞아요. 진짜로. 그리고 저는 좀 그런 이용학원에서 그런 좀 이렇게 좀 핫하고 트렌디한 그런 쇼를 또 보내준다는 게 전 또 되게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아 그 이거 그냥 되게 받기만 잘하셨잖아요. 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되게 막 과정이 일반적이진 않아, 그렇죠? 네. 근데 또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 또 운이 이제 기회를 잡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 원래 준비된 사람이 캐치하는 거지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뭐 운이 온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쇼를 보고 나이스 가이와는 이별. 그 쇼에서 거지 바버샵에 최재형 원장님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로만 뵀던 분위기에 다가갔어요 그냥. 그래서 저 남자 머리 하고 있고 이번에 오픈하신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당돌하게 봐주셨고 네. 그렇게 기회가 닿아서 몇 번 더 미팅 자리를 가지고 강남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이제 남자 머리 샵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네이밍 있는 그런 데를 가지 않고 이제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원장님이? 아 그때 당시에 그 이제 머리를 혼자서 이렇게 잘라 보다 보면은 당연하게 부딪히는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접할 곳이 제가 시간이 유동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유튜브밖에 없었는데 그때 유튜브에서 활발하게 남성 헤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고 계셨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냥 딱 그래서 2층 저는 그 아는 사람도 없고 1층에 자기들끼리 막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자꾸 인사하니까 밀리다가 2층까지 올라갔는데 2층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저 누구누구고 남자머리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진짜 손님 많고 잘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근무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스 가이즈 합니다. 했더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네. 막 네. 이런 말도 안 네. 되는 농담을 해. 네, 네. 진짜였고 그래서 신기하게 봐주셨던 건지 좋게 봐주셔서 시블록 바버샵 오픈하실 때 오픈 멤버로 함께 했습니다. 와. 그때가 한 7년 전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6, 7년 전. 아니 저도 그때 네. 이제 유튜브도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를 되게 관심 있게 봤을 때 맨즈로 이제 하셨던 그 맞아요. 대표님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저도 그때 유튜브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보고 와 맨즈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그 당시에 사실 이제 뭐 어반 네. 그때 붐이었을 때였죠. 그죠? 맞아요. 맨즈 확 떠오를 맞아요. 때였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막 관심 있게 봤었죠 사실. 아, 그렇구나. 와, 그러면 또 되게 우연한 계기로 그 C플롯의 대표 원장님을 만나서 입사하게 되는 거예요. 네, 감사했죠. 와. 이게 완전히 그냥 뭐 하늘에서 너는 바보를 해야 된다라고 알려줄 만큼 뭔가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운이 되게 좋았네요. 맞아요. 순간순간들의 운이. 저는 운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때가 가장 그 좀 그런 계기였어요. 힘들었던 계기. 왜냐면
제가 하루에 60명씩 잘랐거든요 머리를. 네. 60명이요? 60명이요. 하루에요? 하루에. 하루에 60명이면 1시간에 6명. 와. 그러니까 10분당 1명. 그 나이스 가이에서요. 나이스가 있어요. 바리각각이 날아다닐 수밖에 없게. 그럼요. 그 정말 저는 그래서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강남샵에 들어와서 뭐 바버샵이라고 네. 수트도 맞추고 했죠. 막 이제 뭐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겠다. 그러고 딱 오픈하니까 첫 달에 4명 자른 거예요. 아빠 1명, 저희 아빠. 친아빠. 네, 저희 아버지. 그다음에 친구. 친구 2명. 네. 그다음 1명은 저기 최정 원장님이 오픈한다고 하니까 그냥 와본 사람. 그렇게 4명 잘랐습니다. 그럼 아예 센 고객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시잖아요. 오픈하면 처음에 그라운드를 짠다고 아침 일찍 나서 저녁 늦게 들어갔는데 죽어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고 처음 겪어보는 어떤 힘듦? 미치죠 그거는. 너무, 그때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 그 힘듦의 돌파구는 어떻게 하셨나요? 결국에 자아성찰이었고 메타인지였던 것 같아요. 아직 한참 부족하고 겉멋에 약간 취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부터 그러니까 1부터 시작했어요. 용모 다시 이런 수트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내가 입고 싶은 옷 말고 고객을 위해서 뭐 준비해야 되지? 그러니까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게 아직도 감사한데 항상 가르쳐 주셨던 게 고객이 처음 써보는 것 같이 준비되어 있는 거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왜 우리 호텔에 가보면 그렇죠.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듯한 빳빳한 이불, 약간 먼지 한 톨 없는 화장대 이런 것들이 저한테 주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강조해 주셨고 거기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한 명도 안 잘랐는데 맨날 빗 닦고 가위 닦고 그래도 그럼에도 이제 나 가위 닦는 것 좀 찍어줘 해서 이렇게 해서 올리고 이런 거부터 뭐 맞아요. 시작했죠. 그런 시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정말 힘들었어요. 1년 바닥을 동안. 찍는 느낌을 한번 해봐야 딱 찍고 올라가는 그게 그 맛이 있어서.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손님들을 좀 끌어올 수 있었나요? 그렇게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진심으로 대하는 건 당연한 거니와 좀 소개시켜 달라고 거의 빌었습니다. 어떻게까지? 고객님한테 그 오늘 스타일 마음에 드셨으면 저 좀 소개해 주세요. 저 오늘 하루 종일 고객님 1명 잘랐습니다. 와, 멋있다. 네, 그 저가 더 신나게 일할 수 있게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멘트인데. 진짜로. 진짜로. 이거는 네,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붙잡고 진짜 약속하시는 거죠. 진짜죠? 막 이렇게. 그래서 약간 불쌍해서 소개시켜 주신 분들을 모으고 모아서 네. 제 약간 고객 캐파를 채운 것 같아요. 역시는 역시죠 사실. 이게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이미 지난 얘기니까 최고 매출이 어느 정도였어요? 거기서? 바버샵에서요. 네. 4천 조금 안 되게 했습니다. 와. 어떻게 그 막 아빠 친구들 자르던 그 상황에서 4천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인스타 마케팅보다도 소개 고객의 힘이 굉장히 컸고 남성 고객님들은 게다가 리텐션이 높아요. 재방문율이 높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재방문율 그 재방문 주기를 제가 짧게 설계할 수 있다면 250명 정도를 데리고 250분 정도를 데리고 한 달을 돌렸을 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약간 메뉴 구성을 할 때도 어떻게 해드릴까요?라고 답을 알려줘. 내가 잘라줄 테니까 이렇게 잘라줄게. 나 머리 잘해. 어떻게 잘라줄까요? 이거 불편했지. 보다는 조금 더 제안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좀 재밌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맞춰볼게요. 이거 불편했고 이거 불편했죠. 하나 둘 셋. 그럼 틀리면 뭐 어쩔 수 없고 맞추면 좋아해 주시고 뭐 그렇게 라포를 좀 쌓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장님은 요즘 미용은 사실 이제
인스타에 모델 작업해서 올려서 손님을 끌어달리는 이런 맞아, 것보다는 맞아요. 이런 것보다는 약간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맞아요. 약간 그런 소개가 되게 많았네요. 네. 그게 본질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본질이고 이제 서브가 이런 SNS로 이제 하는 맞아요. 건데 뭐 어제도 제가 전 촬영 때도 뭐 얘기를 했지만 네, 요즘은 뒤바뀌어 버린 네, 시대가 되어서 맞아요. 그렇죠. 음, 근데 물론 중요한데 저도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네, 근데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맞아요. 다들 느끼시겠죠. 네, 맞아요, 그럼요. 맞아요. 네, 터지려면 이 머리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악으로 치면 네. 대중적인 음악을 할 거냐, 네. 내 음악을 할 거냐, 맞아요. 뭐 이런 건데, 맞아요. 뭐 저는 대중적인 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네. 원장님은 내 거를 좀 먼저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때 당신. 음, 지금도 달라요. 지금도 달라요. 그거는 좀 이따.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스승님 같았던 그 스승님이 아닐 수도 있죠. 저는 잘 모르니까. 예. 어떻게 해서 또 그렇게 이렇게 원장님 샵을 하게 됐는지 그 C+에서 어떻게 또 나오게 됐는지 계기나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막 그렇게 시끌시끌하게 이제 미용을 했고 디자이너로서 멋있는 디자이너로서 막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함께 실제로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되게 노력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르니까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객이 많은 디자이너이고 싶고 고객이 많은 디자이너이고 싶으면 이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조금 더 이 제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공간에 방문할 수 있게끔 공간을 설계하고 싶었고 조금 더 경험을 바꿔드리고 싶었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것들에 조금 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웨일로서 또 다른 인생을 딱 시작하셨는데 네. 이걸 했을 때 좀 다짐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그 슬로건이 고래는 어항에 절대로 가둘 수 없다예요. 어항에 담을 수 없다. 그래서 웨일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고, 그러니까 한계를 규정짓지 않고 나아가고 싶다. 미용에서도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자 머리 일지언정 반쪽짜리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는 시장이 아니라 약간 문화로 바꾸고 싶은 거죠. 남성 헤어를 그렇게 지금도 변함없이 네. 나가고 있습니다. 약간 소름 돋는데요. 그래요? 너무 좋네요. 멋있는데. 말에 힘이 있으세요. 확실히. 맞아요. 예, 말에 힘이 있으신 정말요? 분이신 것 같아요. 그 아까 듣기로는 요즘은 네. 시술 많이 안 하신다고 했는데 네. 하고는 계신 거죠 시술. 맞아요. 그렇죠. 예약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일부러 좀 줄이시고 이제 좀 비즈니스 쪽으로나 네, 매니지먼트로 조금 더 맞아요. 영향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차별화 전략이 그 디자이너들 퍼스널 브랜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보고 있는 저 친구의 매력이 남들한테도 비춰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러면 조금 더 바이럴을 만들어줄 수 있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고.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너무 중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내가 어느 순간 필드에서 손을 놔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딱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플레이어를 하면서 두 개 하기가 맞아요. 정말 집중이 오히려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좀 놔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보다 잘 해요 다들. 그래서 약간 이거 자존심 같은 거예요. 네. 내가 난데 너가 왜 막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리고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니까. 네. 저도 너무 싫었거든요. 네. 내가 더 바쁘고 내가 더 고객이 많으면 나한테 서버가 2명이 더 붙어주는 게 전체적인 면에서 더 맞는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항상 했었기 때문에 네. 네. 약간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약간 거의 이런 거를 이제 상생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네.
그 오너가 쥐고 있으려고 하면은 아무도 못 가져가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좋은 좀 말씀. 같이 놔줘야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상생을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간혹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쥐려고 하시는 분들 꽤 있죠. 그쵸. 매장 자체가 좀 힘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결국 그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네. 시장이. 근데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쥐려고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불안한 거죠. 그만둘까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또 내가 뒤에서 서포트를 했는데 얘가 콧대가 높아져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건데라는 그런 걱정도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 원장님은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 아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듣죠. 음. 정말 많이 듣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해도 들 수 있는 생각이고 저렇게 해도 들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느니 네, 이러나 저러나 답이 어차피 정해져 있으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상생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게 맞다라고 봤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파이 자체가 커지면 네. 괜찮다라고 봤어요. 음. 더 떼줘도 음. 이미 퍼센테이지 자체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네. 왜 우리 규모의 경제 맞아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규모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1%만 먹어도 충분한 거예요. 네. 그런 개념입니다. 그 확실히 웨일이라는 브랜드가 생기고 약간 그 전까지는 남자 머리에 대한 시장이 되게 좀 작았잖아요. 근데 네. 좀 확장을 시켜주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원장님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컨텐츠를 보면 좀 달라요. 맞아요. 네. 저희 컨텐츠 진짜 잘 짭니다. 아 진짜 요즘은 그러니까 미용인들이 힘든 게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미용 생각을 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잘해야 되고 그리고 원래 이제 그거잖아요.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셔터문 닫고부터 시작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본업 끝나고 그 다음에 얼마큼 시간 쓰느냐에 따라서 이제 질이 달라지는 거라서. 와 제가 그래서 제가 교육때 가장 하는 말이 그래서 일할 때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그래야 문 닫을 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일할 때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집 가서 누워서 핸드폰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안배를 한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지금 에너지를 안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쓴다면 컨텐츠 찍을 때와 그리고 서비스 할 때 그리고 일 끝났을 때 제일 미용실이 이제 점점점 허물 때가 매출이 떨어질 때가 아니고 일 끝나고 다 흩어질 때가 저는 이제 매장은 이제 비전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애초에 일할 때 에너지 자체 소모량이 좀 적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오. 네. 그러지 않으면 일 끝나고 다 각자 집에 가기 바쁘고 그치. 각자 핸드폰하고 쉬기 바쁘거든요. 그렇죠. 전 그때 위기가 찾아온다 생각해요. 저는. 네. 오. 멋진 맞아요. 인사이트입니다. 네. 이게 진짜 그러니까 갑자기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 일할 때 에너지 확 쓰면 이제 끝나면 이게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사실. 맞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 내일이 바뀌는 거긴 한데 제가 항상 머리에 넣고서 하는 게 감정은 사라지지만 결과는 남는다. 항상 이걸 머리에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요하죠. 지금 하기 싫은 건 사실 내일 되면 까먹어. 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오늘 뭔가를 하면 결과는 남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도 하는 편인데 그 원장님 그 안배를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컨디션 관리가 되게 힘들거든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에 억지로 하시는 중독됐어요. 그 열심히 해서 에너지 쏟고 끝났을 때 끝났다. 이게 좀 맞아요. 이잖아요. 네. 성취감 이런 거. 맞아. 오늘도 했다고. 아침에 예약판 보고 밥은 언제 가고 화장실은 언제 가고 그치 그치. 어제 먹은 술이 배가 너무 아픈데 맞아요.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네, 네. 심지어 하다가 중간에 화장실로 갔다 오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끝까지 완주해냈을 때 그 쾌감 아,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중독이야. 큰일 나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네. 건강도 챙겨야 되고 사실. 맞아요. 언제 운동하세요? 관리하시는.
기필코 무조건 안 합니다. 그래요? 체력의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위해서. 컨텐츠 근데 확실히 고민하고. 웨이트 하면 체력 되게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진다고요? 많이 빠져요 체력이. 아니 그냥 아. 유산소를 하면 체력이 올라가긴 하는데 네. 이게 쇳덩이 드는 건 약간 그쵸.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쇳덩이 들고 싶잖아요. 네. 짐 네. 가면 네. 맞아요. 기필코 안 합니다. 그런 건 좀 줄여야죠. 음. 아, 그렇구나. 그러면 그 어떻게 해서 이 팀원들을 모았는지, 그리고 원장님이 좀 어떤 좀 특징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모였는지, 뭐 본인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예. 아니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진짜 저 때문이 아니라 음. 서로가 서로한테 굉장한 자극제가 되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죠. 이거 왜 안 했어?부터 시작해서 쟤 때문에 이거 못했어. 이런 일들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고무줄 어디 갔어? 내 꼬리빗 어디 갔어?부터 해서 사소한 것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치에서 보여지는 그 카타르시스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서로가 서로한테 완벽한 자극제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저는 진짜 그냥 그렇게 좋은 사람들을 저만 보기 아까우니까 세상에 어떻게 훼손되지 않고 내어놓을까만 고민하고 나머지는 본인들끼리 정말 경쟁하고 선의의 경쟁하고 이번 달엔 내가 이겼다, 이번 달엔 네가 이겼다 하면서 가는 거죠. 되게 멋있어요. 저도 보면. 확실히 이타적인 성향이신. 저요? 네. 아니요.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까는 뭐 여기 맞다 그러고 여기 왜냐면 이타적이지 않으면 사실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사실. 꽤나 길게 보고 있어요. 이게 미용실 하나를 보고 이제 운영한다라고 생각하면 속 되게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판 짜놓고 이게 나눠 먹는 싸움이니까. 근데 더 길게 보는 거죠. 문화 자체를. 네, 제가 무슨 멀리 본다 이런 해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아니고 이거 하나 하고 멈출 게 아닌데 더 길게 보기 시작하고부터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제 고객님 어떻게든 제가 하려고 준비 샴푸 늘어뜨리고 커트 한 명 받고 막 이런 때가 있었는데 조금 더 목표가 멀리 생기고 명확해지면서 그런 마음들이 조금 없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목표는 뭐 어디서 생긴 건가요? 그 제가 지금 품고 있는 목표요. 네. 디자이너일 때 느꼈던 어떤 고충들 있잖아요. 제가 결국에 뭔가를 바꾸고 싶으니까 나와서 차리는 거잖아요. 네. 그 바꾸고 싶다로 출발했던 것 같고 그래서 한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근로개혁을 꼭 이루고 싶어서 그렇게 해보고 있어요. 사실 남자 머리에만 해당되는 시스템일지도 모르겠어요. 4대 보험과 늘 저희가 맞닿아 있는 어떤 근로 형태 문제 있죠. 프리랜서냐 근로자냐의 문제에서 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시스템화 시킬 수 있지 않을까에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남자 머리를 이제 맨즈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으신가요? 남자 머리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인턴 때는 어떻게든 다 올라운더로 이제 배우게 되고. 네. 근데 지금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맨즈 살롱이 많이 없었다 보니까 네. 일단 그냥 살롱에서 배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맨즈 살롱이 많다 보니까 네. 맨즈만 또 계속 배워서 맨즈를 끝을 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조금 더 좋은 건지 아니면 뭐 좋고 나쁘다기보다는 좀 더 추천하는 방법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맨즈의 어떤 전문가로서 네. 꿈을 꾸고 있는 맞아요. 분들한테요. 그러게요. 해줄 말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맨즈를 하고 싶다라는 게 왜 생겼을까부터 출발을 해보면 보통 다 비슷한 이유거든요. 남자 머리 할 때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재밌고 제가 남자여서 너무 뭐 그렇게 느끼고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팩트는 어쨌든 남성과 여성이 존재를 하는데 맨즈밖에 못한다. 맨즈만 해야 된다가 분명한 틀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뛰어넘을 건지 이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리텐션이 높다라고 해서
파이를 내가 조금만 먹어도 내 한 달 생계가 유지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늙어갈 거고 한계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 그 다음에 맨즈 하시는 분들의 단가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렇게 그럼 어떤 남성 디자이너이고 싶은지 타겟군을 먼저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20대인지 30대인지 예를 들어서 컬러를 한다면 남자기 때문에 30, 40대에는 소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밝은 색의 컬러를 못하지 않을까? 약간 이런 고민들 없이 그냥 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 남자 머리 할게요 라고 출발하는 디자이너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타겟군을 명확히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왜 제가 이 질문을 했냐면 이제 후배들이나 보면은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여자 머리가 어렵고 막 힘드니까 맞아요. 약간 회피하듯이 남자 머리를 가려고 하는 맞아요. 그게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실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지. 저는 또 맨즈가 아니기도 하니까 팔은 또 안으로 굽는다고. 야 그래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냐. 네. 이게 훨씬 더 재밌고 다양성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주긴 하는데 근데 또 워낙에 지금 문화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사업성 시장이 되게 좋아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원장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이걸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답이 다 된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좋아요. 근데 존중은 해야 되니까 아 그렇죠. 그 바꾸겠다, 전향하겠다, 혹은 맨즈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는 실제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양성에 대해서도 인지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거고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맞아요. 다 그렇죠 뭐. 약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되는데 약간 다 하는 머리 있잖아요. 네. 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남자 머리를 하면서 맨즈로 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답답한 면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런 얘기. 네. 그러니까 회피성으로. 네. 네. 안타까워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어떻게 해서부터 미용을 했고 지금 어떻게 해서 때 웨일이 됐는지까지 좀 들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그 웨일이 지금 추구하는 좀 그림판 같은 게 있나요? 그게 일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남성 헤어를 시장이 아니라 정말 문화로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맨즈만 하고 싶다라고 꿈꾸는 분들도 이게 뭔가 두려움을 느껴서 발을 못 담그는 어떤 씬이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 뭐 잘하는 사람들 이런 판이 아니라 정말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컬러면 컬러, 케어면 케어 이렇게 있듯이 남성 헤어 자체가 정말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지금 너무 과도기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나뉘었으면 좋겠어요. 진입장벽도 좀 생기고 그래서 자꾸 서로 레벨업하는 느낌도 좀 느껴보고 좀 이렇게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그거를 만들어 보고 싶고 네, 그게 이제 원장님의 어떻게 보면 드림, 네 맞아요. 약간 마지막 목표,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를 통해서 이뤄내야 될 거는 네. 남성 뭐 라이프스타일을 디자인하는 브랜드로 나아가겠다라고 비전을 삼고 있는데 그러려면 조금 더 남성분들이 이게 귀찮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진짜 하나의 문화점 여성분들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1시간 준비하잖아요. 네. 화장도 하고 하듯이 남성분들도 조금 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라는 마음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일반인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 기준에 남자 머리가 5만 원 이상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원장님이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과 그리고 일반적인 미용실에서 하는 남자 스타일이 어떤 점이 다르고 우린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가치를 받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좀 해줄 수 있나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네. 네. 저는 11만 원인데 커트가 남성 커트인데 11만 원이다. 5만 원 이상이다라기보다 저한테 자르려면 11만 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성 커트가 아니라 1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머리를 자르면서 나누는 대화도 포함되고요. 그다음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영감과 공간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경험들, 서비스 그리고 저와 함께하고 있는 동료분들의 어떤 그런 에너지가 다 담긴 금액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커트만 해야 된다라고 보면 사실 5천 원도 있고요. 뭐 저는 약간 감동했습니다. 아니, 저도 너무 동의하는 그쵸. 바이기도 하고 왜냐면 가치를 사는 거잖아요. 맞아요. 고객들은 네. 뭔가 이 커트 잘려 나가는 거 뭐 이게 아니고 진짜 맞아요. 그 시간의 가치를 사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짜. 근데 그 가치를 알아주는 분들이 그만큼의 이제 소비를 해주시는 거고 그만큼 우리는 그만큼의 가치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게 너무 와닿습니다. 네, 진짜 너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머리만 자르려면 진짜 2천 원 막 이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네. 동묘가 보면. 네. 2,000원이요? 네. 뭐 5천 원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돼요. 그럼 2만 원 정도를 스탠다드로 보고 네. 2만 원의 커트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3천 원, 5천 원씩 하는 커트샵에 가서 커트하라고 그럼 못 가거든요. 그런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그 얘기했으니까 이제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 이제 여기서 끝내고 한 저희 한 5분만 쉬었다가 다 네네네. 이제 2, 3, 4 키워드 딱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네네. 왜냐면 여정이 제일 긴 거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 치나요? 네, 여기서 하나 둘 셋.